안녕하세요. 리스투게더 TV입니다. 야, 요즘 테슬라 주가 보면 이거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아니면 그냥 둬야 하나? 고민이 정말 깊어지실 거예요. 오늘 바로 이 혼란의 핵심을 시원하게 꿰뚫는 그 질문에 대한 답,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자동차 회사로서의 현실적인 현재를 보고요. 두 번째, AI 거인이 되겠다는 원대한 미래 비전을 살펴볼 겁니다. 물론 그 길에 놓인 위험 요소들도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투자 지도를 그리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하죠. 바로 현재의 테슬라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현실적인 숫자들, 그러니까 판매량, 경쟁 상황, 그리고 차트 분석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 차트를 보면요, 기술적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응축된 상태예요. 아래에서는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게 받쳐주는 지지선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더 못 오르게 꽉 누르는 저항선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좁은 삼각형 안에 딱 갇혀버렸죠. 이건 마치 스프링을 양쪽에서 꾹 누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조만간 위든 아래든 한쪽으로 크게 팍 튀어오를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볼까요? 지금 분석가들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가격대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약 435달러. 여긴 여러 번 주가가 떨어지다가도 여기는 안 돼! 하면서 반등했던 단단한 바닥이고요. 반대로 약 443달러는 몇 번을 두드려도 쉽게 뚫리지 않는 천장 같은 곳이죠. 이 두 가격대 중 하나를 확실하게 뚫어내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게 바로 테슬라의 다음 방향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테슬라가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딱 하나죠. 차가 얼마나 잘 팔리냐. 그런데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2025년 예상 인도량이 16%나 줄었어요. 그냥 성장이 멈춘 것도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 성장, 역성장이라니. 성장주의 아이콘인 테슬라한테는 이거 정말 뼈아픈 소식입니다. 자동차 회사로만 봤을 땐 매력의 빨간불이 제대로 켜진 거죠. 설상가상으로 경쟁은 사방에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캐나다 시장인데요. 최근에 중국산 전기차 수만 대에 대한 관세를 확 낮춰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캐나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시장에서 값싸고 품질 좋은 경쟁자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다는 신호탄이죠. 한마디로 테슬라가 혼자 운동장을 다 쓰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좀 암울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집니다. 이제 렌즈를 싹 바꿔 끼고 테슬라의 또 다른 얼굴, 바로 AI 거인으로서의 미래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어떤 투자자들은 지금 팔리는 자동차 숫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 모든 게 훨씬 더 거대한 계획을 위한 트로이 목마에 불과하다고 믿는 걸까요?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 우드는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이 한마디가 바로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와 AI를 파는 거대한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프레임이 되는 거죠. 테슬라가 뭘 하려는 건지 이해하려면 이 3단계 진화론을 알아야 합니다. 1단계, 예전에 우리가 영화 보려면 비디오 테이프를 사거나 빌려야 했던 물리적 소유의 시대, 자동차를 직접 사는 것과 똑같죠. 2단계는 우버를 부르는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돈 내고 쓰는 혼란스러운 중간 단계예요. 아이튠즈에서 노래 한 곡씩 사듣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단계, 바로 구독 유토피아입니다. 넷플릭스처럼 월 구독료만 내면 무제한으로 로보택시를 타는 시대. 이게 바로 테슬라가 꿈꾸는 교통의 최종 종착역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로 가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한 수가 나왔죠. 테슬라가 더 이상 완전 자율주행 FSD를 한 번에 팔지 않고 오직 월간 구독으로만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우리 소프트웨어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신 지갑에서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자동차 판매에서 소프트웨어 구독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테슬라의 AI 비전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보여주는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1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이죠. 이게 뭐냐고요? 바로 로보택시 단 한 대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 수익입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는 순간 테슬라는 더 이상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퀴 달린 돈 버는 기계를 파는 회사가 되는 거죠.
로보택시 네트워크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미래에 운전사 없이 우버처럼 부를 수 있는 테슬라 차량들의 거대한 군단, 즉 플릿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차들은 더 이상 주차장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차 주인을 위해서 스스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움직이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로보택시마저도 테슬라가 그리는 거대한 AI 제국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큰 그림은 자동차를 훌쩍 뛰어넘어요. 그들은 AI 시대의 모든 것을 수직으로 통합해서 장악하려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국을 만드는 블록들을 한번 보세요. 공장의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옵티머스 로봇,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직접 뽑아내는 리튬 정제, AI의 두뇌가 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래 에너지망의 필수품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이 모든 조각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부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고 AI와 에너지 시대에 필요한 모든 걸 스스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옛날에 록펠러가 석유 산업을 장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리튬 정제 기술은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복잡한 거 다 빼고 말씀드리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싸고 훨씬 빠르고 훨씬 친환경적으로 배터리의 핵심 원료, 리튬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원가를 좀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전기차 시대의 석유, 공급망을 장악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아무도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오직 옵티머스만 기억할 것이다. 정말 도발적이죠. 이 말 한마디가 옵티머스 로봇 프로젝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잠재적 규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테슬라 주식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하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을 봐야 합니다. 이제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요. 이 장밋빛 비전이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 바로 리스크를 냉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시장의 경쟁 구도는요, 딱 2007년 스마트폰 전쟁이랑 판박입니다. 이 비율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테슬라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모두 직접 만드는 애플입니다. 폐쇄적이지만 완벽하게 통합된 경험을 주죠. 엔비디아는 포드나 벤츠 같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 두뇌 칩을 공급하는 안드로이드 진영이고요.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는 초창기 시장을 이끌었지만 무거운 하드웨어 방식이 과연 확장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블랙베리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구의 행진이라는 아주 거대한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문제의 99%를 해결하는 건 비교적 쉬운데 나머지 1%, 아니 0.01%의 희귀한 돌발 상황을 해결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눈보라로 몰아치는 밤에 할로윈 분장을 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예측 불가능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여기에 테슬라 비전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바로 가격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주가에는 이미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대성공을 거둔 미래가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래의 가치를 잔뜩 당겨와서 지금 가격이 만들어진 건데, 만약 그 미래가 생각보다 늦게 오거나 혹시라도 오지 않는다면 지금의 주가는 순식간에 거품처럼 꺼질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현실에서 고전하는 자동차 회사와 꿈만 같은 AI 거인, 이 두 얼굴을 가진 테슬라를 과연 우리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한 장의 슬라이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왼쪽은 오늘의 현실이죠. 판매는 줄고 경쟁은 치열하고 주가는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오른쪽은 내일의 꿈입니다.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비전이 펼쳐져 있죠. 지금 테슬라에 투자한다는 건 바로 이 차가운 현실과 뜨거운 꿈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 투자자라면 자동차 회사로서의 성과가 눈에 보일 때까지, 즉 판매량이 다시 늘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수익을 위해 리스크를 감소하는 공격적 투자자라면 AI 비전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거죠. 지금의 주가 약세를 오히려 싸게 살 절호의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의 현실을 보고 투자했나? 아니면 내일의 꿈을 보고 투자했나?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행동을 결정해 줄 겁니다.